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익스프레션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이렇게 익스프레션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폰트의 크기 있죠? 이 글자의 크기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글자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또는 작게 해야 할 경우에 바로 Edit, Preference, 바로 Script and Expression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글자의 크기를 바꿔주는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Preference, Scripting and Expression 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Expression 에디터에 있는 폰트 사이즈가 바로 이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글자의 크기가 16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10으로 바꾸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글자의 크기가 작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값을 18로 바꾸게 되면 글자의 크기가 좀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글자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할 때 바로 이 옵션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옵션들도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라인 넘버, 이렇게 줄 넘버를 표시를 한다든가 몇 가지 다른 옵션들도 있는데 그런 옵션들은 일단 디폴트 상태에서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만 일단 그냥 18 정도로만 해서 OK. 그러면 이제 글자의 크기가 좀 더 크게 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익스프레션이 실행이 되는 모드를 또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익스프레션이 실행되는 모드는 바로 자바스크립트라는 모드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실행되는 방식은 바로 지금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바로 이 프로젝트 세팅 부분이 있죠. 또는 파일 쪽에 있는 프로젝트 세팅, 이 부분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바로 익스프레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익스프레션 부분에 보게 되면 익스프레션의 엔진이 바로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제 이 바로 레가시 익스텐드 스크립트라는 방식이 있죠. 이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 새롭게 자바스크립트가 도입되기 이전 상태의 오래된 익스프레션 실행 방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오래된 옛날 방식의 스크립트, 옛날 방식의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불리는 이 방식대로 익스프레션을 설명할 생각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션 엔진을 자바스크립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네,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 정의 변수와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용자 정의 변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이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이제 이 익스프레션 코드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Alt 클릭, Alt 클릭. 바로 이 오퍼시티 속성에 대해서 Alt 클릭, 바로 이제 익스프레션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데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특정한 수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수치 데이터가 바로 해당 속성으로 전달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80, 50 그러면은 50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죠. 이같이 이제 이 어떤 특정한 수치 값은 결국 이 값은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고정된 값은 흔히 상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정된 값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변수로 만들어서 값을 대신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어떤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A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이 A라는
이 문자, 이 변수에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을 시켜줍니다. 바로 그 대입 연산자로 equal 표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a equal 60 그러면은 이 60이라는 그 값이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상태로 이제 그 익스프레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60%라는 그 값이 그대로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55 그러면서 55로 바뀌게 되죠. 뭐 이번에는 15 플러스 20 그러면 15 플러스 20이라는 이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값은 35가 되겠죠. 그 35라는 값이 바로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그 값이 세팅이 된다는 얘기죠. 세팅이 된 이제 이 a의 값은 다시 익스프레션의 오퍼시티로 전달이 됩니다. 바로 35라는 그 값을 그대로 받는 걸 알 수 있죠. 뭐 역시 나누기 2 그러면 이제 그 15 플러스 20 나누기 2라는 그 수식을 계산을 해서 a라는 변수에 저장 그리고 그 저장된 상태값은 다시 익스프레션의 오퍼시티 속성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a라는 이제 이 변수는 보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이 equal 대입 연산자의 그 받는 그 값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매번 바뀔 수 있죠. 네. 뭐 어느 때는 이제 그 15 플러스 20이라는 수치가 됐다가 또 어느 때는 뭐 80 나누기 2 마이너스 15 또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이 변수는 바로 상수와 이제 그 대위가 되는 그 개념으로 바로 이제 그 상수는 뭐 이렇게 뭐 1, 33, 80 이렇게 고정된 그 숫자 형태로 입력이 되죠. 하지만 변수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대상으로 뭐 이렇게 a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a라는 변수에 바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입 연산자의 역할 자체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값을 바로 왼편에 있는 이 변수로 저장을 해주는 대입을 해주는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계산된 결과값이 있겠죠. 그 결과값이 a라는 변수에 바로 대입이 되고 다시 이 a가 갖고 있는 그 결과값이 바로 다시 오퍼시티 속성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이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는 형태로 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변수를 이제 그 생성을 할 때 변수의 어떤 그 생성 규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첫 문자는 영문으로 와야 됩니다. 네, 첫 문자는 영문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a라는 문자가 오고 뭐 그 뒤에 숫자가 1, 2, 3 이런 식으로 올 수는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숫자가 맨 앞에 오는 형태로는 변수를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특수문자. 특수문자로는 언더바만 쓸 수 있습니다. 언더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에스테리크라든가 뭐 샵이라든가 또 앰퍼샌드 이런 기호들은 변수 이름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더바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언더바 1, 2, 3이라는 변수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규칙은 바로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별. 처음에 어떤 그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a 언더바 데이터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으면은 이 변수를 그대로 다시 재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소문자로 작성했으면 소문자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문자 a 언더바 데이터라는 이 변수는 앞에 그 선언한 이 변수하고 이름은 똑같지만은 첫 글자 a가 대문자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변수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규칙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죠. 바로 변수 이름을 지정할 때 A 1, 2, 3 이렇게 맨 앞 글자가 영문자가 오고 뒤에 이제 숫자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55 그러면은 문제없이 그대로 값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은 변수 이름이 1, 2, 3, A 이렇게 숫자가 맨 앞에 오고 영문자가 뒤에 오는 이런 형태로는 어떻게 되죠?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syntax error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syntax error라는 얘기는 문법 규칙 자체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제 이 변수의 이름을 또 이렇게 샵을 붙여서 샵 A라고 바꿔보죠. 역시 이제 똑같이 계속 에러가 나오죠. syntax error. 하지만은 특수 문자 중에서 바로 언더바는 쓸 수 있습니다. 언더바 데이터라고 바꿔보죠. 그러면은 a 언더바 데이터는 문제없이 그대로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68라고 값을 바꾸게 되면은 그 바뀐 값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문자 A라고 쓰여져 있는 이 데이터하고 이렇게 대문자로 A 데이터라고 쓰인 것은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걸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A 데이터는 68이라는 값을 가지도록 해놨고 이제 익스프레션 코드를 이제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바로 한 줄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키로 두 번째 라인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서 A 언더바 데이터라고 입력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보게 되면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 undefined value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그 값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문자 A로 이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지금 이 68이라는 값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익스프레션 내에서 사용자 정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만들어서 쓴다는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익스프레션 코드는 그냥 딜리트를 해버리고 Alt 클릭 다른 어떤 레이어를 하나 또 생성을 해보죠. 자, 문자로 그냥 텍스트라고 입력을 해놓고 적당히 이제 그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일단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 이게 레이어가 갖고 있는 바로 이제 이 오퍼시티 값이 있죠. 이 값을 바로 이 서클 그레디언트 레이어에 있는 오퍼시티 값으로 1대1로 전달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이미 앞서 과정을 통해서 배운 바로 이 해당 속성에 보게 되면 프로퍼티 pQuib이라는 이 기능이 있죠. 바로 이 기능을 통해서 바로 텍스트가 갖고 있는 오퍼시티 값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바로 자동적으로 해당 속성에 이렇게 익스프레션 코드가 입력이 되죠.
그 익스프레션 코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바로 discomp.layer, 바로 이 discomp라는 얘기가 현재 작업 중인, 현재 열려있는 바로 컴포지션을 뜻하게 됩니다. 현재 열려있는 컴포지션이 바로 뭐죠? comp1이죠. 네, 이 comp1, 바로 이제 이 comp1이 갖고 있는 그 레이어 중에서 텍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이어를 찾아라. 바로 이제 이 텍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이어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그 또 속성 중에 트랜스폼 속성을 또 찾아라. 그 레이어의 트랜스폼 속성을 찾고 다시 그 트랜스폼이 갖고 있는 하위 속성 중에 오퍼시티 속성을 찾아라. 바로 그 오퍼시티 속성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 코드의 의미는 텍스트 레이어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의 오퍼시티 값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서클 그레디언트 플라워 레이어의 오퍼시티로 그냥 1대1로 전달을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텍스트 쪽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오퍼시티 값을 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바뀌는 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그 46% 뭐 40%가 되면은 이 레이어 쪽에서도 똑같이 40%로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드를 바로 변수 쪽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my opacity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바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실행되어 있는 그 어떤 코드가 실행을 해서 값을 받겠죠. 현재 지금 값이 40%죠. 그럼 이제 이 코드의 의미로 그 코드가 실행이 돼서 40이라는 값을 결정하게 되고 그 값은 다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my opacity라는 이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그 상태 값이 다시 바로 해당 속성의 opacity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또 바로 이 뒤에 플러스 20이라고 수치를 넣어서 바로 결과를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보면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오퍼시티 값이 만약에 30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 코드는 결국 30 플러스 20이 돼서 50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코드에 있는 이제 이 플러스 20이라는 이 수치도 그냥 변수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죠. 바로 my opacity 앞쪽에서 엔터키를 눌러서 줄내림을 한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my 이번에는 언더바 스케일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값을 이렇게 5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그 코드를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코드 라인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플러스 20 대신에 바로 my 언더바 스케일이라는 이 변수를 대신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이 myscale 5라는 이 값이 있죠. 이 값이 현재 지금 바로 myscal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 값이 바로 이제 플러스 돼서 이 코드와 함께 결합이 돼서 최종적인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보통의 그냥 단순한 수치를 쓴 것에 비해서 그냥 상수로 입력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그 수치 데이터가 이름 형태로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줄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 줄에 걸쳐서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몇십 줄에 걸쳐서 코드를 좀 복잡하고 길게 작성을 했을 때 각각의 이 수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코드를 논리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이 같은 케이스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임의의 수치 데이터를 그냥 쓰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바꿔서 대신 이렇게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그 직관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용자 정의 변수를 좀 더 그 실용적인 관점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일단 숨겨놓고 텍스트 레이어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이제 삭제하니까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이 익스프레션 코드가 바로 이 코드 자체가 지금 이제 이 텍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이어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레이어를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일단 이 오퍼스트에 들어가 있는 익스프레션 코드는 그냥 다시 Alt 클릭 그냥 삭제를 해 놓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바로 Alt 클릭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전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바로 이 위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글이라고 입력을 해 놓고 가로 열고 자동적으로 지금 이제 이 왼쪽 가로를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 가로가 자동 입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4,200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션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4라는 값이 있죠. 이 값을 8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다시 4 대신에 다시 8을 4로 바꾸고 200을 그냥 5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그 거리 자체가 좀 짧게 조정이 됐죠. 하지만 값을 이제 250으로 바꾸게 되면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4라는 이 첫 번째 이 숫자 부분은 바로 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그 빈도, 그 횟수를 뜻하게 되고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숫자는 바로 그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최대 거리 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코드를 만들어 보죠. 바로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서 여기서 첫 번째로 freq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값을 바로 7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줄이라는 의미로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변수를 만들어주죠. 여기서는 이제 바로 distance라는 변수로 이름을 입력해 놓고 바로 그 값을 300으로 지정을 해 놓죠. 그리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4 대신에 바로 이 preq 그 다음에 250 대신에 dist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리켜 놓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폭을 좀 더 길게 볼 수 있죠. 짧게 길게 바로 플레이백을 해보면 바로 이제 이 위글이라는 이 기능이 주어져 있는 이 preq 7 distance 300이라는 값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모션을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preq를 이제 3으로 바꾸게 되면 그 빈도가 좀 느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좀 천천히.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를 만약에 30으로 줄이게 되면 더욱더 짧게 움직이게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이 사용자 정의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를 이렇게 이 위글이라고 불리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를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함수의 인자로 각각 변수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사용자 정의 변수를 사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같이 이 3이라든가 30이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값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값을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죠. 바로 애니메이션 어떤 이 모션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지 않고 바로 슬라이드 바 같은 형태를 대신 만들어서 그 속성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레이어 속성에 대해서 이펙트 컨트롤 창을 열어놓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레이어에는 어떠한 이펙트도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이펙트 프리셋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익스프레션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열어보게 되면 바로 슬라이더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컨트롤을 바로 지금 이제 선택한 그 레이어 쪽으로 이펙트 컨트롤 쪽으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이 슬라이드 컨트롤이 이렇게 추가가 되죠. 네. 지금 이제 이 추가된 그 슬라이드 컨트롤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 컨트롤 이름을 이제 선택을 해놓고 엔터 키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위글 프리큐라고 위글 프리큐라고 바꿔놓죠. 같은 식으로 다시 슬라이드 컨트롤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이제 두 번째를 추가를 해놓고 역시 이름을 선택 엔터 키를 눌러서 위글 디스트 엔터 이렇게 새롭게 이제 그 슬라이드 컨트롤을 이제 두 개를 추가를 해놓고 바로 이제 다음같이 바로 이 프리큐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 값을 7 대신에 바로 이제 마우스 커서를 현재 이제 그 프리큐 이퀄 뒤쪽에 이렇게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바로 여기 보게 되면은 익스프레션 픽 휩이라는 이 골뱅이 모양의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바로 위글 프리큐를 가르쳐 줍니다. 그 위글 프리큐에 있는 바로 이 슬라이드 속성이 있죠? 이 슬라이드 이름을 이제 딱 가리키고 드랍을 하게 되면 이제 마우스 커서를 떼면 바로 코드가 자동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코드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같은 식으로 이제 이 디스턴스 부분을 지워버리고 바로 마우스 커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익스프레션 퀵 드래그를 해서 위글의 디스턴스의 슬라이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 역시 똑같이 코드가 완성이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지금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죠. 코드가 삭제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Enable Expression 기능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Enable Expression이 켜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추가된 이제 이 슬라이더가 현재 갖고 있는 값이 얼마죠? 제로 값이죠. 둘 다. 그래서 제로 값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위글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슬라이더 쪽에 있는 그 값을 바로 이 위글 프리큐 이 슬라이더 속성의 값을 6으로 바꾸고 위글 디스턴스에 있는 슬라이더 값을 한 150으로 입력을 해보죠. 다시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여기는 이제 이 슬라이드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다시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조정이 가능하죠. 역시 이제 그 거리 값도 지금 이제 100인데 값을 이제 좀 좁게 줄이거나 넓히거나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상태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사용자 정의 변수를 이렇게 이 익스프레션 컨트롤로 전달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값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에 새로운 이 슬라이더 컨트롤을 추가를 했을 때 이 슬라이더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최소 최대값 범위 있죠. 지금은 보게 되면 이제 뭐 디폴트로 0에서 100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범위를 뭐 인위적인 범위 안쪽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값 부분이 있죠. 값 부분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에디트 밸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제 이 set range 바로 0에서 100으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 값 범위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wiggle frequ라는 이 값 범위는 뭐 100까지가 아니라 뭐 최대 한 30까지만 조정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조절이 되는 범위는 0에서 30까지만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뭐 같은 식으로 이제 wiggle distance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 edit value, 이 슬라이드 레인지 범위를 0에서 뭐 최대 100까지가 아니라 뭐 최대 한 500까지로 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0에서 500까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ggle 프리큐 값은 뭐 한 5.15 정도, wiggle distance는 한 400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그 값대로 이렇게 좀 넓고 길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용자 정의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사실은 바로 이제 이 변수 이름 앞에 원래는 바로 bar라고 불리는 키워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bar라는 의미가 바로 variable, 바로 변수를 지금부터 선언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냥 이 재빨리 익스프레션 코드를 입력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bar라는 키워드를 그냥 생략하고 없애버리고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을 그냥 바로 만들어 놓고 대비 연산적으로 값을 받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떤 이 사용자 정의 변수를 처음에 선언을 할 때, 만들 때 바로 bar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앞에 붙인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걸쳐서 나머지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